휠체어까지 타고 왔지만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은 구속이 됐습니다. 오촌 조카의 그리고 동생, 부인까지 구속된 상황에서의 조국 전 장관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이경원 부대변인? 뭐 당연히 구속이 네. 되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최종적인 그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 조국 동생 관련해서는 지금 추가되는 어떤 범죄 혐의가 두 가지 않습니까? 강제집행 멘탈죄 관련해서는 지금 본인이 허위공사 관련해서 그 사무국장, 운동학원의 사무국장이면서 어떤 이사회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운동학원에 대해서 배임 혐의를 지었을 때 그 배임 혐의가 문제되고 그와 관련해서 그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본인이 구상권을 지게 되는데 구상권을 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구상권을 지게 되는 운동학원이 그 동생에 대해서 어떤 소송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 멘탈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위장이혼을 통해서 채권을 양도하고 위장이혼을 통해서 강제집행 멘탈죄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자정도 안 돼서 빨리 구속 결정이 났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옹호에 가장 앞장섰던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 그런데 유럽을 가신다고 하네요. 지금 야당에서는 유럽 출장이 아니라 유럽 도피다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김종욱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가시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네. 뭐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미 고소고발이 들어가서 수사를 하는 상황인 거고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들어오시지 않을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더 중대한 문제는 뭐냐면 노영민 비서실장의 발언입니다. 네.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대통령 면담 요청서는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본인은 유시민 이사장이 없었다 주장을 반박한 셈이 됐죠. 요청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 그렇다면 왜냐하면 이게 국회에서 잘못하면 유증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다면 유시민 작가와 홍익표 대변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게 되면 계속 꼬이는 사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좀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확증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확증 편향이라는 건데요. 네. 자기가 확증을 하니까 그 확증과 어긋나는 것이 나오게 되면 그 확증이 어긋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한 다양한 또 다른 확증을 만들려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네. 보면 그게 사실을 느끼는 게 되게 많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중에 보면. 전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상황이 되게 된다면 전 적어도 유럽을 갔다 오시든 언제든 유시민 작가와 홍익표 대변인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안 그렇게 되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히려 더 많은 자기 발등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이 부분에서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워낙 당초 이제 유튜브 시작할 때 혹세무민 바로잡는 어용지식인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 조국 장관 사태에서 상당한 변론을 했지만 궤변이나 혹세무민이다라는 그런 혹독한 평도 들었었거든요. 반대 진영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네.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발언들이 있어서 사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어쨌든 본인이 한 얘기에 대한 그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사실관계 확인이 현재로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본인이 그걸 이제 사실관계 확인하려면 들었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증명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이 유시민 이사장이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본인이 한번 일단 뱉은 말이 있으니 그 말을 계속 어쨌든 증명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본인 생각에는 아마 그 조국 전 장관의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 생각이 표현되는 방식이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저렇게 표현됐으니 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 확인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이게 논란이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언젠가는 네. 물론 뭐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본인이 밝히지 않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신빙성의 논란이 계속될 수 있어서 언젠가는 필요한 시점에 어떤 형태로든 본인의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을 제시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쟁 중전을 하느냐고 생업을 챙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확증 혹은 증거는 없지만 추정만으로 얘기한 부분에 대한 허탈감을 느끼는 부분도 분명히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그럼요. 지금 뭐 알릴레오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운영하고 있지만 세간에서는 속일레오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상당히 개념 있는 지식인으로서 상당히 존경받았는데 이번에 갑자기 조롱과 비아냥 대상이 된 것 같아서 우리가 한 분의 지식인을 좀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아까 김종욱 교수님이 자꾸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유식한 말로 저분이 혹시 리플리 증후군이 걸린 것이 아니냐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왜 조국 대전에 왜 참여를 했는지 저렇게 추측과 상상만으로 왜 거짓을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저분을 보고 요즘엔 윤지호 씨가 생각이 난다라고 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자연 씨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캐나다로 도피한 그 윤지호 씨가 지금 그 우리 유시민 장관께서 네. 지금 유럽으로 도피하려는 것 아니냐, 수사 들어가니까 도피하려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러한 또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리 중후군이나 윤지호 씨까지 얘기하면 조금 더 나간 것 같아서요. 이건 개인 의견으로 네. 할게요. 분명히 유시민 이사장 본인의 또 생각과 답변이 있을 거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지식인으로서의 유연성이 없어진 게 아니냐라는 부분, 그런 논란과 관련해서는요. 어떤 특실이 있을까요? 그래도 지지층에는 소구한 게 있지 않을까요, 김 교수님? 저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있는 건데 우리 정치가 뭐냐면 이제 최근에 보면 소위 양극단의 정치가 벌어지게 되면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 공화당,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기 지식만 끌어들이려고 하고 공화당은 자기 지식만 그래서 뭐냐면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서로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뭐냐면 숫자 많이 만드는 선거면 이기면 된다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좀 제가 네. 볼 때는 지금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로 미국 정치와 유사하게 극단적인 양극단의 양극화 정치를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근데 한국 정치는 특이하게도 지금까지 해온 거에 의하면 저희 그 수도권에 있는 중산층 유권자들이 수행보터로서 네. 사실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소위 여기에 대해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했을 때 선거에서 패배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야가 하고 있는 건 지금 자기 스스로가 발언해서 자기 지지자들에게 기분 좋을지 모르겠으나 궁극적인 중요한 선거가 됐을 때 제가 볼 때 그 유권자들을 인입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리 선회하는 정당이 저는 승리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아까 누군가 뭐 유시민 재단 이사장 보고 어떤 과거의 작가로서 어떤 뭐 양심적 지식인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분은 원래부터 극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과거의 정당이라든지 모든 걸 보면 본인의 생각이 아주 강한 왼쪽에 있다가 오히려 방송 활동을 조금 하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유연화됐다가 어느 시점에 다시 돌아갔을 뿐이지 원래부터 뭐 중도적인 입장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원래부터 지금 입장과 같이 한쪽의 편향적인 확정 편향 뭐 이런 쪽에 진영에 가담돼 있었던 사람이고 그것이 네. 중간에 약간 뭐 중화됐을 뿐이고 지금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거짓말이다 단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거는 뭐 증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 갖고 있냐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본인은 어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느꼈던 것 같고 두 번째 네.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다고 느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이 뛰어들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거니까 중요한 건 본인이 한 말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단정적으로 거짓말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럽 가시긴 가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가서라도 조사가 되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사를 네. 만약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걸 회피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네. 필요하다면 와서 조사받고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사항을 다 밝혀서 궁금증을 풀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좌파 쪽에 또 자산이게 됐던 분의 행보를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일요 시사 지금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니까요. 미세먼지까지 건강 조심하십시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